강제로 나에게 어떤 연예인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대중이냐 팬덤이냐 뭐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대중성을 잡은 그룹이 팬덤이 단단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지도에 비해서 앨범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현상. 반대로 대중들은 잘 모르는데 팬덤 자체가 엄청나게 단단해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 노래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멜론 1위, 2위를 밥 먹듯이 하는 노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경우도 다분히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곡을 내놓는 게 대중문화 아니냐. 요즘은 여기저기 다 팬덤 이런 소리만 해서 좋은 곡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또 반대로 대중픽을 받은 것보다도 팬덤 화력이 강해서 엄청난 성적을 찍는 정도면 그 팬덤의 숫자와 화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냐. 대중은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팬덤 숫자가 많아서 대중픽을 받은 곡보다 성적이 좋다면 그 또한 대중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팬덤도 대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돌 업계에서 늘 50대 50으로 갈려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주제예요. 예전에는 걸그룹은 대중성이고 보이그룹은 팬덤 화력이다 이런 정도로 갈렸지만 지금은 걸그룹들도 엄청난 팬덤력을 자랑하고 있고 K-팝은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중적인 음악을 내놓을 것이냐,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팬덤 파이를 넓혀갈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팬덤은 대중인가 라는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빌보드는 팬덤 화력 지원이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적인 예시로 방탄소년단의 아미가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때마다 빌보드가 그 타이밍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제가 영상으로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아미는 대중이 아니더냐 하면서 또 색다른 방법으로 바뀐 제도를 공략해서 아미들은 또 다른 화력을 보여주고 이런 방식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팬덤은 대중인가? 아미처럼 엄청난 숫자의 팬덤은 대중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뿅. 제가 얼마 전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K-팝 학 박사 이규탁 박사님과 같이 컨텐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교수님께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말한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의 생각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적어주셔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서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BTS를 이해하려면 아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되게 K-팝 씬에서는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팬들의 주도하에 아티스트의 어떠한 현상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팬덤이라는 개념에서 BTS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BTS가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을 때 한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서 소감을 물어보는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저희를 믿고 지지해준 아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최근에 K-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K-팝을 1세대 때부터 보신 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K-팝은 말이죠. 감사 인사를 대중들에게 했습니다.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사말에서 팬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지칭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본인들을 좋아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탄소년단이 아미 여러분이라고 딱 특정해서 부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덩어리로서의 대중적인 팬이 아니라 바로 우리만을 좋아해주는 팬클럽, 우리 음원을 사주고 들어주고 콘서트에 와주는 BTS만의 팬클럽 일원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더 유대가 강해지고 내가 아미라는 것의 특별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사랑해요 하고 외치는 것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10년간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흑수저 아이돌의 성공기를 처음부터 지켜봐와준
팬들, 이름이 저게 뭐야? 라고 조롱당할 때부터 곁에 있어준 아미에 대한 순수한 감사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팬덤 집합에 엄청난 효과를 보이게 되니까 많은 아이돌 그룹이나 기획사에서 이 방식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팬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아이돌 그룹은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만큼 지금 엔터들은 말이죠, 모두를 위한 노래, 대중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팬덤 화력, 이 사이를 어떻게든 집요하게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뿅. 이런 효과를 지칭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팬덤으로 일어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리켜서 팬더스트리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어요. 즉 팬이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형성한다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용어는 아직 아니지만 엔터 업계에서나 대중과 팬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하나둘씩 사용되고 있는 업계 신조어입니다. 팬더스트리의 대표적인 부분이 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산업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생기고, 팬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이 산업과 연관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는 부분인 거죠. 아미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방탄소년단 관련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방탄소년단을 지원을 합니다. 그냥 우리 가수 잘 나가니까 멋있으니까 좋아해, 우리 가수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지원 사격할 거야, 이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팬들이 조직적으로 나서게 되죠. 미국 현지 방송에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송은 어떻게 해야지 가수를 부르는가를 공부하고 파악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팬덤 문화에서도 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게, 2015년에 RM이 믹스테이프를 발표했을 때 노래 가사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기획사와 가수의 피드백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2018년 일본에서 극우 혐한 성향의 프로듀서와 BTS가 일을 하려고 하자 기획사와 가수에게 즉각적으로 알리면서 피드백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엔터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찝어내면서 팬들이 가수의 이미지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즉 일방적인 팬의 사랑이라는 문화에서 가수와 팬들의 상호 소통이라는 부분으로 팬덤 문화를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예전에는 가수, 기획사, 팬덤이 삼각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팬들이 가수에게 요구하는 것과 회사가 가수에게 요구하는 게 달랐고, 가수는 그 사이에서 어떤 걸 들어줘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팬들의 목소리를 회사와 가수가 같이 들어야 하는, 팬들의 영향력이 회사와 가수에게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좀 커지고 힘이 강해지면서 그런 피드백이 과거보다 잘 돌아오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지만 말이죠. 확실한 건 팬들의 말을 무시하고 회사가 너넨 그냥 캐시카우야 라는 식으로 독고다이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과거보다 덜해졌고, 엔터의 힘 자체보다 팬들의 힘이 좀 더 강해졌다 하는 느낌이 분명히 생겼다는 겁니다. 뿅. 결국에 저는 말이죠,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모든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야 TV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수가 계속 나오면 대중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음악방송이 아니면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개그 콘서트를 본방사수하지 못한다면 그 화질, 그 음질 그대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무조건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TV를 이기고 있는 시대죠. 누군가가 골라준 것을 강제로 봐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골라서 보는 시대죠. 강제로 나에게 어떤 연예인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대중성이라는 건 애매모호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팬덤이라는 건 계산이 서거든요. 우리 팬덤이 어느 정도 사이즈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앨범이 팔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서고 그 계산에 맞춰서 회사는 운영을 하다가 대중성 흐름에 맞아떨어져서 대박이 나면 너무 좋은 일인 건데, 애초에 대중성 자체라는 걸 먼저 노리고 등장을 시킨다는 건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딱 두 개의 선택지로 갈려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민희진 대표같이 대중성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시야가 트여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엔터 회사에서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성을 외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특정 사람들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에 팬덤과 대중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규탁 교수님의 지를 위한 시라는 책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이전의 K-팝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후의 K-팝 문화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자세하게 접해보고 싶은 분들은 지를 위한 시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